여러분, 나유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매월 말에 채널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일본 생활이나 일본 사람들의 연애 등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댓글에 대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이름은 일본스럽게 월간 나유타 몇 월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본은 연인이라도 서로 거리감이나 간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거나 불만을 얘기하기보다는 뒤에서 혼자 정리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느낌이라는데 사실일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연인이면 모든 걸 다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의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일본에서 살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또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싸울 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싸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혼자 정리하고 이별을 통보한다라는 건 카더라 통신인 것 같은데 평범한 일본 사람들은 인연을 소중히 하기에 이야기도 안 해보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체 왜 열쇠를 고집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제 경험상 일본 사람들은 열쇠가 물리적인 보안에 좋다고 생각하여 전통적으로 엄청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키는 해킹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로 유학을 고민 중인데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일본 여학생과 사귈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신 학생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생활체육을 대체로 즐기나요? 학생 때는 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편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헬스장이나 체육시설들의 비용이 비교적 비싼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야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나유타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본 여성분들과 어색하지 않게 만남을 이어나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본 여성분과의 연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상 회화 수준 N2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 여자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놀러오는 일본 분들이 언제가 가장 많은지, 서울을 제외한 곳은 어디가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은 5월쯤 골든위크라고 공휴일이 몰려있어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일주일 이상 쉬는 주가 있는데요. 그때가 가장 해외에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곳은 제주도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유타님, 질문 있는데 일본 유학으로 강아지와 함께 가는데 최근 백신 접종 내역과 중성화 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입주가 가능하던데 단독주택은 이런 요구사항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유학을 강아지랑 오신다니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월세 맨션 중에 펫 오케이인 곳 중에는 백신 접종이나 중성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외국인이 빌리기 어렵고 퇴거시 문제로 오히려 절차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결혼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걸 따지실 거면 한국에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일 커플인데 챙기는 기념일의 차이와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궁금합니다. 일본 커플은 서로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1월 1일 정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100일, 1년 이런 거는 챙기는 건 못 봤습니다. 주고받는 선물은 이건 커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교적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연애를 할 때 사귀는 사람에게만 몰두해야 한다면 유럽 쪽은 연애를 하면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인 것처럼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도 바람을 쉽게 피는데 일본도 그런지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일본도 한국처럼 상대방에게 로열한 연인을 원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도 바람을 쉽게 피나요? 일본인에게 결혼이라는 말의 무게가 궁금합니다. 한국은 사귀면 그냥 결혼하자 여보야 하는데 일본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상대방 부모님에게 남자다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본은 정말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드릴 때는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애할 때 보통 싸움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한 점을 상대방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인들이 점잖고 많이 참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만큼 감정적으로 선을 넘는 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경험상 여자가 대부분 져주고 맞춰주는 게 많은 것 같지만요. 40살에 워홀을 가면 구직이나 일자리는 없겠죠? 여기서도 구직이 힘든데 일본도 똑같을까요? 일단 워킹 홀리데이는 만 30세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시고 경력이 있는 기술 분야라면 문제없이 일본 취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연애할 때 와리깡을 하나요? 저는 거의 100% 더치페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학생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7대3 6대4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만약 돈을 전혀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요. 한국하고 비슷할까요? 한국의 재테크를 제가 잘 몰라서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정년의 연금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윗세대, 예를 들어 40, 50대는 거출연금이라고 매달 기업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자기 월급에서 몇만 엔 정도씩 연금처럼 보험회사에 납부해서 전부 65살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20, 30대는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일본 20, 30대의 재테크 트렌드는 미국 펀드 S&P 500에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에 투자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본 분들이 확실히 장거리에 크게 신경 안 쓰나요? 그리고 나이 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장거리에 크게 신경 안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경 아주 많이 씁니다. 일본은 무조건 근처에 연인을 두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장거리 연애도 오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역시 장거리를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은 근처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이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아예 안 본다고는 할 수 없겠죠. 관리를 잘해서 비교적 젊게 보이는 사람이나 유머러스한 분이나 매력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뱃살이 엄청 나왔거나 수염과 눈썹도 관리하지 않고 해진 옷을 입는 분들이라면 논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신이나 상대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일본에서도 연애 대상에 올라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월말에 다시 커뮤니티 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